흡스. 혹시 전립선 비대가 있는데 마침 목이 마르시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거 꺼내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네, 항아리를 엎는다는 뜻인데요. 그 요강을 뒤집어 버릴 정도로 오줌빨이 세게 된다.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네. 예, 예방법하고 우리 전립선에 좋은 음식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그런 예방법과 어떻게 보면 음식인데요. 맞아요. 음식으로 보면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냥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립선에 좋은 음식이 뭐 한 번에 먹어가지고 뭐 좋아지는 음식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립선이라는 것 자체가요 노화에 의해서 점점 비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는요. 전립선이 지금 괴로우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변을 급박하게 보고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시원하지 않고 뭐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에 제일 좋은 게 저는 옥미수라고 하는데요. 옥미수. 옥미수. 네, 옥수수 수염입니다. 옥수수 수염. 네, 옥수수 수염.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옥수수 수염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다려 먹는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네. 옛날에는 뭐 우리 옥수수 따가지고 직접 맞아요. 삶아 네네. 먹으니까 뭐 흔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거 깔 일도 별로 없고 대신 뭐 편의점에 가면 사실은 같은 음료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 옥수수 수염차가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옥수수 수염차를 절대 파는 건 아닌데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구하기 쉬우니까 같은 값에 뭐 여러 가지 음료가 있다면 혹시 전립선 비대가 있는데 마침 목이 마르시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거 꺼내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을 끓여서 네. 물로 마시면 된다. 옥수수 수염, 말린 옥수수 수염을 사실 또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구입해 가지고 한 20g 정도 이렇게 해가서 한 1리터 정도 물 붓고 한 20분 정도 이제 살짝 뭐 보리차 끓이듯이 이렇게 하셔서 그 물을 마셔도 사실은 좋고요. 네. 두 번째로는요? 네. 두 번째는 복분자요. 복분자. 이거는 원래 복분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이거는 뭐 남자한테 무조건 좋은 네. 과일 아니겠습니까? 복분자가 왜 복분자죠? 그런 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복분자가요. 네, 항아리를 엎는다는 뜻인데요. 그 항아리가 바로 요강을 말하는 겁니다. 요강을 뒤집어 버릴 정도로 세게 오줌빨이 만들어준다. 세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새콤한 맛이요 신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방광과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면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줘요. 그런데 구하는 데가 구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복분자는 많이 살 수 있죠. 복분자 주 이런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술은 아니잖아요. 복분자 네, 주는 뭐 맞습니다. 그냥 반주 정도는 좋은데 자, 너무 제가 즐기는 걸 말씀을 드린 것 과하면 같습니다. 안 되고 일단은 맞습니다. 옥수수 수염, 네. 옥미수, 복분자.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굴. 이런 것들은 굴. 정력에도 좋으면서도 네. 전립선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같은 거는 잘 아시잖아요. 라이코펜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원인 중에 하나인 어혈을 없애주는 역할들을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들을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호두입니다. 호두.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그 안쪽에 아랫배 어혈 노폐물이나 아니면은 죽은 피들이 모여가지고 전립선 비대의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 호두에는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에 있는 그 지방때를 깨끗이 해주는 역할을 동시에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력에도 좋지만 담음 노폐물을 없애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립선에 필요한 음식. 결국에는 음식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네, 운동도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으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역시 하체 운동이겠죠. 하체 운동. 남성은 하체 아닙니까? 하체죠. 네, 그래서 뭐 등산이라든가 달리기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또 케겔 운동을 좀 국소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겔 운동이라고 네. 하면 어떻게? 케겔 운동은 우리 여성분들이 뭐 그 요실금 같은 거 있을 네네. 때 아니면은 뭐 산 후에 뭐 많이 하는 운동으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남성들한테도 좋습니다. 케겔이 이제 엉덩이. 엉덩이에다가 힘을 주고요. 항문을 이렇게 오므리는 것처럼 힘을 네. 한 3초에서 5초 정도 이렇게 줬다가 풀어주고, 네, 또 줬다가 풀어주고, 네, 지금 저희 다 같이 하고 계신데, 네네,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하는 운동들이요, 그 회음부의 혈류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뭐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좌욕을 좀 하시는 것도 좀 좌욕을 해주면 좋다. 네, 네. 좌욕을 하시면서 전립선 주변에 마사지를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뭐 남성들은 아랫배를 차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정자를 생성하게 하는 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혈류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때 해줄 수 있는 게 전립선 마사지인데요. 그냥 물을 받으셔가지고요. 한 40도 정도의 물을 따뜻하게 받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하반신을 좀 담그시고요. 우리 회음부, 우리 성기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항문 딱 중간을 회음부라고 하는데 그 부위에서 이제 전립선이 저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부위를 그냥 이렇게 마사지를 살살살살 본인이 해주시면서 잠깐 있는 겁니다. 한 5분 정도이면 딱 좋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혈류순환을 왕성하게 해주는데 그럼 내 정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거꾸로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안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고환 정자도 잘 생겨야 되지만 전립선에서 순환이 좋아야 네, 사정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성적인 만족감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기능 강화나 아니면은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시니까 꼭 전립선 마사지 따뜻한 물 받아서 하시는 좌욕 꼭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남성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립선 질환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압니다. 제 친구들도 말하고 부모님도 그렇고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없는데 전립선 질환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뭐 어디 여행을 갈 때라든가 뭐 그럴 때 소변 때문에 어떡하지 고민하셔서 여행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사실은 봤고요. 네, 그것 때문에 맨날 하복부가 뻐근하게 아프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도 봤고 성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보고요. 또 특히 뭐 감기약을 잘못 먹으면 그것 때문에 소변을 갑자기 못 봐서 응급실을 갔다 왔다는 그런 전설 같은 소문들도 사실은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질환과 마찬가지로 좀 일찍 알고 이런 몸에 좋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천천히 이렇게 해보시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시면서도 요거 한 번쯤은 진단을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뭐 만성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 우리 전립선 암 이런 것들은 증상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뭔지 좀 한 번쯤은 알아보신 다음에 이런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운동이라든가 음식 즐기시면 건강도 챙기시고 전립선 건강도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